왼쪽 다리에 장애를 입고도 한 번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전파하기 위해 오늘도 발로 뛰는 사람. 소통 의정을 꿈꾸는 김정록 의원의 25시를 동행해 봅니다. 서울의 한 복지관, 서울장애인 복지관 협회 및 서울시 관내 23개 장애인 복지관 회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발달장애인 권익지원연대 발대식, 발달장애인 단체들 간의 협력 체계를 다지는 자리인데요. 외쳐주시니까요. 기분이 좋습니다. 같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오랜 시간 발달장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애써왔던 김정록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서 정보나 또 교육이나 이런 것을 서로 교류해서 우리 장애인들, 발달장애인들에게 특히 뭔가를 잘 해줄 수 있도록 또 정부나 또 지방 정부에서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연대가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달장애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또 정책을 요구하는 데 있어 아낌없는 조언을 해줄 자문위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13년 2월 27일 발달장애인 권익지원연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법을 발의할 만큼 유난히 발달장애인에 관심을 쏟아온 김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배려, 특히 우리 복지관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여러분, 관장 여러분들, 또 전국 대선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국가에서 존경받고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록 의원이 인근의 한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식당으로 가자고. 야, 맞으려면 모르겠다, 이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날, 김정록 의원도 두 팔을 걸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우리 협회에서 적지만은 삼계탕을 준비할 거고, 또 독거노인 오후에는 찾아뵙고 위로해주고 또 맛있는 것도 전달하고. 바쁜 일정을 쪼개 무료 급식 봉사활동에 나선 김정록 의원. 장애인들의 심신을 달래주고픈 마음을 따끈한 삼계탕에 담아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네,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듭시다. 오랜만에 훈훈한 기운이 넘쳐나는 복지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아무나 안 주는 거야. 건강하고. 자, 이거 하나 드실게. 몸이 불편하니까 먹고 싶어도 이렇게 숟가락질을 못해. 그러니까 지금 2분 같은데도 못 잡잖아. 한 명이라도 더 떠먹여주고 싶은 것이 그의 마음. 소금이 어디 있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쁩니다. 제가 말로만 듣거든요. 도움을 주시고 힘을 쓰신다면서 그래서 완전 배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올 한해는요 예. 좀 더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길 바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형제분도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 그 항상 그 의지하는 또 정부가 되고 또 여러분들에서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식사가 끝나고 복지관 내 물리치료실을 돌아보는 김정록 의원. 불편한 몸에 행여 희망까지 잃을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이렇게 건강하시고 저도 한쪽 발이 없어요. 아시죠? 중학교 2학년 때 다른 일을 구하려다 열차에 치여 한쪽 다리를 잃은 김정록 의원. 당시 혹독하리만치 컸던 장애에 대한 편견과 불신은 오히려 그를 강한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이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발을 들이며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경제 대국은 10대 강국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장애인들한테 혜택 받는 것은 OECD 국가 중에 제하위권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소외계층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돌봄부터 의료, 복지, 연금 이런 게 점진적으로 해결할 그 계획을 잡고 있고 또 활동 보조도 24시간 하게끔 준비 중에 있고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근의 한 고아원을 찾은 김정록 의원. 부모 없이 혼자 생활하는 아이들이 행여 용기를 잃을까 일일 멘토가 되고자 나선 것인데요. 분들이 많았어. 중학교 2학년 때 기차 타고 가다가 한쪽 발이 잘린 거야. 그러면 지금 이 할아버지지? 할아버지가 의족이야 이게 의족. 이렇게 이게 내 발이 아니야. 근데 그걸 겪고 이기고 항상 꿈을 가졌어 내가. 그런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부잣집에 태어나 가난과 장애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가 쫑긋해집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해주고. 그렇지. 그러니까 꿈을 꼭 이루세요. 네. 꿈을 가지면은 할 수 있다. 네. 성공 올 수 있다. 네, 이제 학원으로 바로 가는 우선 아이들한테 좋은 큰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 장애를 극복하시고 성공하신 거. 다음에 또 국회의원 되시는 분이 아이들 손을 맞잡고 그다음에 성공을 기원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한테 큰 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또 어린애들이 이렇게 와서 생활하는 거 보니까 또 마음이 아프네 또 우리 손주 같은 애들. 그래서 이제 이런데도 많은 정부에서도 봐서 이렇게 좀 도울 거는 많이 도와야 되지 않느냐. 장애인 작업장을 운영해오다 1991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장애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직을 맡다가 2012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새누리당 중앙장애인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앉으세요.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이 김정록 의원을 찾았습니다. 올해 7월 불가리아에서 열리는 국제농아인 올림픽을 앞두고 의논차 의원실을 찾은 것인데요. 장애 특성상 여러모로 특별 지원이 필요한 농아인데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정확은 딱 결정이 안 났는가? 그쵸. 이제 아무래도 인원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정확하게는 네, 첫째가 이 소통이 부자연스러우니까 제대로 의사 전달이 안 되고 꼭 말하게 되면 통역사가 있어야지 대화가 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한꺼번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문제 정부에서 지원해 줄 거, 국제 행사 올림픽 같은 거는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올해 새누리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을 맡게 된 김정록 의원인 만큼 각 장애단체에서 갖는 기대감도 남다릅니다. 나 편승이 되자 네 사람 스케줄 한번 잡아봐. 우선 장애인위원장으로 김정록 의원님께서 되시는 것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한민국의 장애인들도 차별 없이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힘써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김정록 의원님은 마음이 굉장히 깨끗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유하면서도 강인한 그런 카리스마가 있으신 분입니다. 알고 보니까 또 저와 같이 종교도 같으신 분이시고 굉장히 성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길로 오시게 되지 않았나 제가 생각을 합니다. 딱 차지한다. 근데 현실적으로 오케이. 언제나 민원인들을 위해 열려있는 김정록 의원 사무실. 이런 방문을 받을 때마다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누구보다 장애인들의 현실을 잘 아는 만큼 그들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던 김정록 의원. 활동 보조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 근육통 환자들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셔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빠른 시일 안에 조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한다는 정말 중증 장애인들 항상 돌봐줘야 되고 그 사람들 이게 지금 우리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대비책을 세워주고 그분들에 대한 케어를 해줬으면 죽지는 않았을 거란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장애인 복지 중에서도 김정록 의원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바로 장애인 일자리. 지난 2010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합회 회장직을 맡아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왔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중증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하는 제도. 인천. 요즘에 그 기사들 많이 고용하시죠? 의원님요? 예, 그렇죠. 지금 저 연합회 제가 그 협회장을 맡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 제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 협회장직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부로 이제 제가 사임을 하고 새로운 이제 임원진들이 구성이 돼서 그 우리 표준사업장 연합회를 운영할 수 있는 이사회가 오늘 열린 거예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합회는 정부와 사회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취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끌어내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2013년도 2차 전국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특히 또 우리 소외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또 창출하고 또 우리 장애인들의 정서에 맞게끔 해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원직을 맡으면서 이젠 회장직을 떠나야 하는 김정록 의원. 이미 2000년도에 회사를 설립해 장애인 40여 명을 고용했던 그인 만큼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도 남다릅니다. 우리 표준사업장들이 여러 측면에서 이제 그 공공기관에 납품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장애인 고용뿐만 아니라 또 장애인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장애인들 복지가 향상이 되겠지. 이제 김정록 의원의 역할은 밖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일. 김정록 의원께서는 특히
이 장애인에 대해서 무지하게 참 그 깊은 관심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평소에도 그렇게 이제 봐왔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해서 연합회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으로 관심을 주셔서 저희가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물러나가겠습니다. 제가 떠나는 거는 아니에요. 저 이제 막 예산도 받고, 해서 하겠습니다. 네. 떠날 때는 조용히. 그날 오후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이른 퇴근을 한 김정록 의원. 아내와 함께 담소를 나눕니다. 장애인들, 발달 장애인들 좀 보고. 이사님, 이사님 만나셨더니. 친구의 소개로 만난 아내 김정순 씨. 결혼한 이후 아내는 줄곧 남편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었습니다. 완전 옛날 거. 이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모르지. 1년 후에 이제 사고로 해가지고 교통사고 난 거예요. 남녀 공학이었나요? 근데 이제 2학년 때인데, 한쪽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듬직하게 가정을 이끌어 주었던 남편 김정록 의원.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집안일을 손수 거들어 줍니다. 바쁜 중에도 가끔 이렇게 청소기도 한 번씩 돌려주고, 또 이렇게 빨래 같은 것도 이렇게 접어주기도 하고, 수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래도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쓰레기 갖다 많이 버리지. 분리수거도 좀 해주시고요. 평생 남편 내조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무엇이라도 돕고 싶은 것이 국회의원 남편의 속마음. 사과를 하나씩 먹어.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아내를 살뜰히 챙기는 이유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일. 예. 마음 편하게 그 정치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가 가정을 잘 돌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죠. 나름. 예. 어쩌면 장애가 맺어준 소중한 인연입니다. 장애를 가졌지만 좀 불편할 따름이지. 제 장애 같은 거는 뛸 수는 없지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히 그런 어디나 가서도 이건 장애라 생각 않고 좀 불편할 따름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 사업과 장애인 운동과 국회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불철주야 현장을 돌아보느라 분주한 김정록 의원. 그 진정성이 중요해. 그가 방문한 곳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네, 수고가 많습니다. 네, 아무튼 간단합니다. 병원들도 찾아와서 현장을 보고 국정에 제가 반영을 시키고 정책에 반영을 시키고 예산도 반영을 시키고 또 직원 여러분들에 대한 처우가 아주 낮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서 처우도 개선하는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구마 드시네. 보건복지 김정록 의원입니다. 예. 고생 마세요. 안녕하세요. 장애인을 위한 전문 재활을 비롯해 노인들의 장기 요양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곳. 우리가 보통 경기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그가 남다른 관심을 쏟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추후로 쉽게 들어가는. 근데 얼굴 너무 좋으셔요. 그리고 손도 뜨시고 체온도. 지금 우리 초기 단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의료보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위원으로서의 이렇게 특히 이제 나이 잡순 분들이 또 치매나 이런
분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복지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1월 새누리당 중앙장애인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정록 의원. 앞으로 1년 동안 장애인과 노인 복지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 역시 그의 장기적인 복지 계획. 제가 장애인을 방문하는 것 또한 그런 현실을 돌아보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밖에 안 나가니까 된다네. 추우니까. 365일을 이 침상에만 계시는 분이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십니까? 충분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늘 안타까운 김정록 의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고맙죠. 여기 이 들어오면요, 이 사람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누구 찾아온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전화 걸 때도 없고, 가끔가다 우리 박 팀장한테나 전화 걸 때도 없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번엔 장애인 부부를 찾았습니다. 중증 장애로 경제 활동이 힘든 부부. 복지관이 여러모로 형편을 살펴주고는 있지만 활동 보조인 배정이나 일자리 문제 등 현실적인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살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살자. 그들의 불편을 눈으로 확인하고 일일이 귀로 접수하는 김정록 의원. 뭘 몰랐을 때는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끔 이렇게 해줘야잖아요. 전 너무 감격하고요. 이렇게 의원님을 직접 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손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도 못했는데 저희를 직접 찾아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또 좋네요. 이렇게 의원으로서의 해야 되지만은 장애인 단체의 의원으로서 역할, 사이드 또 직접 관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떤 그 의무랄까 책임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들, 중소, 메이저 단체 말고라도 적은 단체들과 소통을 많이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반환해서 갈 수 있도록 또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확보가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사회적 약자가 길을 펼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쉼없이 달리는 김정록 의원. 장애인과 세상이 통하는 소통 의정을 꿈꾸며 그는 오늘도 큰 걸음을 내딛습니다.